네,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고2와 중3, 초등 1, 2학년 유치원생까지 일제히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한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서요.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대신해서 여쭤봐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 그 취재기자한테도 물어봤지만 일단 초등학생 저학년 그리고 유치원생이 오늘부터 등교를 합니다. 사실 방역 관리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등교를 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정말 오늘 아침은 학부모님들에게도 긴장된 아침일 텐데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긴장된 아침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먼저 등교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데 엄마 아빠 이렇게 조력자가 있지 않으면 수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긴급 돌봄 수요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돌봄을 수용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그걸 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유럽에서도 한 22개 나라에서 등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등교하는 나라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등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원격 수업의 어려움이라든지 돌봄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 질본하고 협의를 해서 저학년부터 먼저 등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개학을 하루 앞두고 서울의 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등교가 전격 연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등교가 시작되는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확진 사례가 나오면 다시 문을 닫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단 확진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진 학생하고 밀접 접촉한, 물론 뭐 학원 강사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긴급 돌봄, 초등학교의 경우에 유치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긴급 돌봄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48시간 정도는 시설 폐쇄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지금은 등교를 하는 경우가 있고 원격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결합해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전면적으로 원격 수업 체제로 일단 전환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의 시설 폐쇄와 방역을 한 다음에 밀접 접촉 학생이라든지 이런 동선까지를 포함해서 보건소, 질병본부하고 협의해서 이후에 학교를 등교 수업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어떤 큰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최근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초등학생들 등교가 시작이 돼도 돌봄 교실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일부에서는 긴급 돌봄이 중단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긴급 돌봄을 지금 이제 원격 수업 시기하고 동일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이해를 돕게 하면 이렇습니다. 만일에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9시부터 1시 정도까지는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긴급 돌봄은 말하자면 9시부터 1시까지의 그 시기에,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학교 돌봄 교실에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뭐 서울만 해도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한 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학생들도 원격 수업 기간에도 학교를 보내주시면 그 돌봄 교실에서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해야 될 혹은 교실에서 해야 될 원격 수업까지를 병행해서 이렇게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면 역시 과연 학교 내에서 이 거리 두기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학교 내에서 지학생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3분의 1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개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치면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에는 중3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만일 이제 전 학년이 등교할 경우에 전체 학생 1, 2, 3학년 전체가 학교에 머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정부가 3분의 1은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중3이 나왔는데 중학교 2학년과 1학년은 말하자면 격주 수업하던가 해서 학교에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만 있는 거죠.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중3과 중1만 수업을 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3분의 1을 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서울의 경우는 중학교의 경우는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과밀이 조금 낮게 더 엄격한 기준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보내는 게 걱정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수업 일수가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로 학교에 안 보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교회 체험 학습인데요. 서울의 경우에 기존의 뭐 초등학교 기준 같으면 한 10일 정도, 2주 정도의 체험,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뭐 해외에 나가서 어디 체험을 한다든지 국내 여행을 하면서 체험을 하는 경우에 한 2주 정도 기간을 들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걸 대폭 확대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4일까지 일종의 선택 등교제입니다. 그러니까 34일 정도를 선택해서 등교를 안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개별 학부모님들한테 선택지를 드렸고요. 또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강서 양천이라든지 도봉의 월드상가라든지 이렇게 지금 어제 상황에서도 확진 학원 강사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별 학교가 또 자율적으로 판단을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학교 등교 수업을 않는 방향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준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지금 이제 등교와 말하자면 학업과 방역을 조화시키면서 학업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정말 어렵게 같이 잡으면서 가야 되는 이 길을 이렇게 개별 학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자율적 선택을 하고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 선택을 하고 물론 저희가 큰 가이드라인을 드리면서 이 길을 헤쳐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후속 대책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고1 학생들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당겨서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무상교육과 코로나19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 코로나 국면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느라고 가정에서 더구나 또 급식까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의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선물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급식을 일종의 가정에서 급식을 해주시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 식자재를 모바일 쿠폰으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상교육, 수업료를 매 분기에 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이제 고2까지, 고3, 고2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2학기부터 저희가 서울에 한 4만 7천 명 정도의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2학기 수업료를 안 내시도록 그러면 이제 약 97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안 내시게 된다.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서울교육청이 서울의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정말 코로나에 지친 학부모님들 드리는 선물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학교에 나가긴 하지만 과연 수업과 어떤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의문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중학생들은 1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요. 또 중고생의 경우에 1학기 수행평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연 이런 방식이라면 학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안전도 신경 써야 되는데 등교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등교와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또 평가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원래 한 2분의 1 정도로 낮춰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논서 수령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도록 했고요. 특별히 이제 중학교 경우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다. 요렇게 이게 학부모님들 요청도 많이 지금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중학교의 경우는 보지 않는 걸로 강력히 학교에 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교에서 아무래도 절차가 좀 있습니다. 교과협의라든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큰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드려서 평가에 따른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의 그런 염려나 우려들을 조금 완화하려고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인터뷰 감사합니다. 학부모들의 궁금증이 많이 풀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